거의 다 진 전쟁을 이긴 리더, 바로 에이브라임 링컨입니다. 오늘 국가가 완전히 쪼개질 뻔한 최악의 위기 속에서 링컨이 어떻게 판을 뒤집었는지 그 결정적인 리더십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이상한 점이에요. 전쟁 초기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미스토리거든요. 모든 조건이 북군한테 압도적으로 유리했는데 현실은 계속 지고만 있었단 말이죠.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먼저 전쟁 초기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1861년에 미국은 말 그대로 나라가 두 동강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부와 북부는 사실 모든 게 달랐어요. 북부는 공업 중심이었고 남부는 노예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업 사회였죠. 결국 이 노예제 문제가 폭발한 겁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남부주들이 우리 따로 살겠다며 연방을 나가버렸고 결국 전쟁이 터진 거죠. 그렇게 자원은 훨씬 많았는데도 북군의 초반 성적표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깨지고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었죠. 특히 리더십 부재가 너무 심각해서요.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사령관이 무려 5번이나 갈아치워졌을 정도였습니다. 국군이 계속 진 가장 큰 이유, 바로 장군들의 차이였습니다. 남부에는 로버트 E. 리라는 정말 전설적인 명장이 있었는데 북군 장군들은 싸우기도 전에 머뭇거리기 바빴거든요. 전쟁터에서 리더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열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링컨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길 줄 아는 장군을 찾아라. 이게 위기 극복의 시작이자 끝이었어요. 당시 링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속이 터졌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이다 싶어서 임명해 놓으면 뭐예요.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정치적인 계산만 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다가 다 이긴 싸움을 놓치기 일쑤였으니까요. 특히 맥클렐런이라는 장군이 아주 대표적이었죠. 정말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게 암울한 상황. 링컨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로 이 한 사람을 찾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링컨은 그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율리시스 S. 그랜트. 그의 등장은 전쟁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랜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1862년 도넬슨 요새 전투에서 남군에게 보낸 메시지였는데 정말 단호하죠. 협상은 없다. 무조건 항복하라. 이전 장군들이랑은 DNA 자체가 다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랜트는 아주 명확했어요. 일단 무조건 공격하고 또 공격했죠. 정치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오직 완전한 승리만 생각했습니다. 몇 번 저도 끄떡도 안 했고요. 링컨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바로 그 싸울 줄 아는 지휘관이 나타난 겁니다. 이 일화는 링컨의 사람 보는 눈을 아주 잘 보여줘요. 주변에서 그랜트는 술고래를 안 됩니다 라고 계속 험담을 하니까 링컨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가 마시는 위스키가 뭐냐고 물어봐라. 다른 장군들한테도 한 통씩 보내주게. 소문보다는 오직 결과로만 사람을 판단한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1863년 링컨은 마침내 그랜트에게 군 전체의 지휘권을 맡깁니다. 이게 바로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최고의 인재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것, 이 적재적소의 원칙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링컨의 신의 한 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군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이 전쟁의 의미, 그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노예해방선언입니다. 이게 단순히 노예를 풀어주자는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었습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첫째, 남부 경제의 뿌리였던 노예 노동력을 그냥 마비시켜버렸습니다. 둘째, 노예제를 혐오하던 영국이나 프랑스가 더 이상 남부를 도울 수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전쟁을 그냥 나라가 쪼개지는 걸 막는 싸움에서 모든 인간의 자유를 위한 위대한 싸움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북군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겠죠? 그리고 링컨은 이 새로운 전쟁의 목표를 게티즈버그 연설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건 그냥 연설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이 왜 위대한지를, 왜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하는지를 모두에게 각인시킨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링컨의 이 위기 극복 리더십에서 오늘날 우리가 배울 점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핵심 교훈들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링컨의 리더십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방 유지라는 흔들리지 않는 비전. 둘째, 그랜트를 알아본 인재 등용. 셋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소통. 마지막으로 과감하게 전략을 바꾼 유연성이죠. 사실 이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현대의 위대한 리더들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되는 특징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위기일수록 결국 사람이 전부라는 것. 만약 링컨이 그랜트라는 인물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자리에 앉히는 것. 그게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링컨은 노예 해방이라는 더 큰 목표를 제시해서 모두가 지쳐가던 전쟁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그냥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가슴 뛰는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결국 링컨의 승리 공식은 이거였습니다. 최고의 사람에게 최고의 사명을 맡긴 것.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망해가던 나라를 구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리더라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완벽하게 짜인 계획과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 중에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링컨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